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공범에 대해 발표하는 ESM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죽은지 알잖아요. 7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피해가 아주 크죠. 전염병을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여러 방법들을 찾던 중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배우던 수학적 지식이 확장되면 여러 분야에 이렇게 활용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흥미를 느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야? 21초짜리. 국가수리과 연구소와 수학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담팀은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방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담팀은 첫 활동으로 오는 2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리 모델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발표할까? 저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쓰는 방식들 몇 개를 말만 하고 일단은 앞서 말했던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 했는데 우선은 그냥 다짜고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미분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우선 미분 방정식부터 설명하자면은 일단 이 미분 방정식이 앞에 들어있는 방정식은 알 것이고 미분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미분은 이 배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미분이며, 이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변화율을 가장 쉽게 말하자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정도를 이제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율을 한 점에서 이 변화율을 구한 것을 이제 미분 계수라, 그 점에서 미분 계수라 하고 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린 것이 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그 단순히 함수값을 구하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그 함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함수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 함수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보고 그 함수를 미분을 하여서 그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이제 변화율이나 함수 값을 구하게 되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함수를 다시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변화율과 함수 값들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게 되고 그 도함수와 원래 함수 간에 이제 특정한 관계가 있다면은 이제 그를 다시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찾는 과정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를 풀게 돼서 그 해를 구하면은 이제 그것이 원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에는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우선은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뉩니다. 선형은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은 y는 fx라는 하나의 식이 있을 때 x1, y1이랑 x2, y2가 이제 그 함수 위의 적이라고 하였을 때 fx1 더하기 fx2가 y1 더하기 y1 더하기 y2가 그니까 잠시만요. 왜 앞에 나가면 긴장된단 말이야. fx1 더하기 fx2의 값과 fx1 더하기 x2를 집어넣은 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가 선형이고, 이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프를 이제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비선형과 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려 했는데 그 도함수를 그냥 한 번만 도함수를 구하면 이제 그걸 1개, 그리고 그 도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한 번 더 구하면 이제 2개 해서 이런 식으로 n개로 이제 또 한 번 나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상미분 방정식과 표미분 방정식인데, 우선 상미분 방정식은 얘가 변수가 하나일 때 이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변수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표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방정식 종류가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이 예시 몇 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측하는 방법들을 이제 승부와 도경이랑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것은 병원균 확산 예측 모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발표할 것은 SEIR입니다. SIR 모델이란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 세 집단의 변화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SIR에서 S는 이제 취약자, I는 감염자, R은 회복자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SIR 모델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SIR 모델은 SIR 1세 집단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는 총 인구수 N은 S 더하기 L 더하기 R이며 유출입 인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비감염자는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전파율 베타에 의해 감염되고, 네 번째 감염자는 회복률 감마에 의해 회복합니다. 다섯 번째 각 집단의 수는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게 저기 이용 방정식인데, 이제 DT분의 DL 감염자 수의 변화를 보면 감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전체 감염자 수가 많을수록 이제 감염자가 더 많을 거니까 베타와 I의 곱수로 감염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고, 이 감염의 강도에 취약자 수를 곱한 베타 SI가 시간에 따른 감염자 수의 증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타 SI가 되고, 정확히 이만큼 취약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베타 SI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염자의 수, 이거는 이제 회복률에 감염자 수를 곱한 감마 i인데, 이만큼이 감염자의 감소율이 돼서 이게 빼지고 더해진다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SIR을 통해서 베타 감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있었던 식을 통해 이상 적분을 하면 평균 감염 기간은 회복률의 역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R0인데, 이건 감염자 한 명에 의해 발생하는 또 다른 감염자 수입니다. R0의 정의는 감염의 효과율 곱하기 평균 감염 기간인데, 앞에서 했듯이 회복률은 평균 감염 기간의 역수이므로 R0는 감마분의 베타가 됩니다. R0가 1보다 작으면 한 사람이 걸리고, 한 사람 이하로 이제 전염이 되니까 소멸하게 되고, R0가 1이면 자신이 걸리고 다른 사람 한 명한테 전염되는 풍토병이 되고, R0가 1이면 R0가 1보다 크면 이제 한 사람이 걸리고 두 사람 이상한테 전염이 되니까 대유행하게 됩니다. 네, 파이썬으로 만든 건데, R0가 2인 경우랑 R0가 3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R0가 2인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80%가 감염이 되고, R0가 3인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94% 감염됩니다. 코로나 시기 실제 SR 모델이 적용된 사례인데, 이제 A는 3월 22일부터 무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날 이후의 인구수 변화이고, B는 무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예측한 인구수 변화입니다. 만약 무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예측했듯이 감염자 수가 이렇게 증가했을 것인데, 2020년에 무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감염자
익스포스트라는 이제 접촉군을 이제 결정하여서 이 접촉 시간에 따른 감염자 얼 제로의 재생산수를 표현한 게 SEIR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단위랑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여기서 ST가 있고 ST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감염 대상군 일단 취약자라고 불리는데 아직 감염될 그 면역력이 없어서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감염될 수 있지만 아직 감염되지 않은 개체에서 보면 말이 좀 이상한데 아직 감염되지 않은 개체에서도 일단 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포스트 이게 감염되었는데 이제 잠복기 코로나 때 그 잠복기 있어서 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건데 그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접촉군이라고 하고 아이는 당연히 감염된 사람 병에 감염됐고 남에게 접촉시킬 시 남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어른 이제 회복된 사람이니까 이제 병에서 회복했으므로 이제 감염 대상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돼서 이제 면역 생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이 다시 S로 변형될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다시 취약자 그룹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T는 시간이고 이제 베타는 아까 말했듯이 감염률 하지만 이제 베타분의 1은 이제 접촉 시간율 같은데 이제 평균이 오랫동안 접촉해 있으면은 이제 베타 감염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감마는 이제 회복률인데 이제 전염을 이제 자기가 전염을 시켜주는 게 전염 줄여주면 회복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D는 평균 지연 시간인데 이 지연 시간은 접촉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감염군으로 발현되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SEIR 모델인데 모든 개체는 일단은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취약군에서 다음 E 이제 잠복기를 걸치고 잠복기를 걸쳐서 다시 S로 돌아가거나 I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I로 가면 다시 감염이 된 상태고 이제 I에서 R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LT에 대해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SI 다음에 뭐 T를 E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T를 E에서 미분했을 때 0 왜냐하면 그래프상에서 그러면은 이게 딱 그건데 미분상에서 어쨌든 그냥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지점인데 그래서 E를 T에 대해 미분하거나 I를 T에 대해 미분했을 때는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때 전염병의 확산이 멈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는 코로나 종식 그래프에서 사용되었고 앞으로 나타날 여러 전염병의 종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파이썬을 만든 건데 여기서 S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자고 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이제 E는 노란 점선, 이제 I는 감염자 수, 다음에 R은 이제 회복자 수인데 이제 S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I는 늘어났고 이 I가 다시 줄어들음에 따라서 S가 그 R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I가 이렇게 I가 I보다 높은 이유는 이제 접촉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감염된 기도나 감염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E가 I보다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 감염병 항명에서인데 일단은 S가 두 개고 이 S가 다시 그 노출됐을 때 다시 이제 회복군으로 그 취약자군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다시 I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나타나고 다음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S 서스펙트 이렇게 취약자 수랑 이것도 SIR 모델에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자 수에서 감염자 수가 한 명 늘어남에 따라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그 감염자가 다시 치료자로 그 회복군으로 변함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이 다시 파란색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름에 따라서 얼제로 재생산수가 1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바이러스 상황이 종결되게 됩니다. SIR과 SEIR이 사용된 실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 위에서 발표한 SIR과 SEIR 모델과 같은 전염병 모델링 방법은 현재 해외에서도 사용 중인데 코비드19와 관련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나타낸 기초 감염 재생산수를 코비드19의 활동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 상황으로 가정해 SIR 모델로 예측한 결과는
일과 같습니다. 먼저 이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가 활발할 때 기초 감염제 재생산수인 4.32를 적용하면 12월 달에는 추가 감염자가 246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전국 단위 1.67을 적용하면 12월에는 25명 정도가 추가로 감염되고, 그리고 보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기초 감염자 재생산수인 0.33을 적용하면 12월 달에는 10명의 추가적인 감염자가 생깁니다. 이처럼 SEIR 모델과 같은 전염병 모델을 사용하면 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를 상황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 금지에 따른 전염병 감염률 감소 그래프인데, SR 모델로 그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금지를 했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제 중국. 중국 여행을 금지시키면 이제 재생 R0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정부가 중국 여행을 일찍 금지시켰으면은 이제 한국 내의 감염자 수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코로나19로 확산된 요즘 전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개인적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